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백구가 느긋하게 햇볕을 쬐고 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던 그런 평온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왜 그 순간부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을까요? 마치 비 오기 전 공기처럼 무언가 달라진 기운을 느꼈던 건 저만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8, 이윤옥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는 아들 민수와 함께 시골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민수는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니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수진이라고 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는 생각보다 단정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생머리에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민수가 자꾸 얘기만 하더니 드디어 얼굴을 보네요. 저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낯선 사람이 와도 꼬리만 살살 흔들던 백구가 갑자기 코를 벌름거리더니 수진 씨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진 씨의 가방과 옷 냄새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백구야, 이리 와. 민수가 당황해서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계속 수진 씨 주변을 맴돌며 코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컹, 컹컹. 갑자기 백구가 요란하게 짖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에 온순하던 백구가 말이에요. 목청을 다해 짖어대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 백구가 왜 이래? 저도 당황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백구인데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무언가 날카롭고 자극적인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주유소에서 기름 냄새가 좀 묻었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수진 씨의 표정에서 미묘한 당황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백구도 민수가 달래니까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고요. 괜찮아요. 백구가 예민해서 그래요. 들어오세요. 저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가져온 선물도 건넸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과일 세트였죠. 이런 것까지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민수 오빠가 어머님께서 과일을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수진 씨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민수와는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계속해서 백구가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이 오면 옆에 누워서 조용히 있는데 오늘은 자꾸 수진 씨 쪽을 힐끗힐끗 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백구야, 왜 그러니? 제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달랬지만 백구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느꼈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미묘한 냄새를요.
기름 냄새라고 하기엔 좀 다른, 더 날카롭고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였어요. 알코올 같기도 하고 약품 같기도 한 그런 냄새. 저기, 혹시 손 소독제 같은 거 많이 쓰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진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요즘 워낙 신경 쓰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순간 수진 씨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꽉 움켜잡는 게 보였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백구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평생 개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백구가 저렇게 흥분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창문 너머로 민수와 수진 씨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웃고 있었지만 수진 씨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구조를 파악하는 것처럼 보였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데려온 여자친구니까 제가 괜히 까다롭게 보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수진 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잠시 안방 앞에서 멈춰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백구도 밤새 현관 앞에 누워서 잠을 안 이루는 것 같았어요. 가끔 낮은 으르렁 소리도 들렸고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일찍 서울로 올라간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가 전송해 주러 나가는 동안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대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또 요란하게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차에 타고 있었고 민수는 차문 옆에서 배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출발하려는 그 순간 백구가 제 손을 벗어나 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차 뒤쪽 범퍼 부근에서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이리 와. 민수가 급하게 백구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냄새를 맡던 그 자리에 뭔가 이상한 흔적이 보였거든요.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듯한 자국과 함께 바닥에 작은 플라스틱 파편 같은 게 떨어져 있었어요. 수진 씨의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예민한 코로 무언가를 감지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첫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강해지는 의심. 엄마, 수진이가 또 오고 싶어 해요. 민수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번 백구의 반응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 언제? 이번 주말에요. 이번엔 하룻밤 묵고 가고 싶다고 하네요. 민수는 화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 주말이 왔습니다. 수진 씨는 이번에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지난번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왔고 손에는 또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지난번에 잘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뭐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저는 웃으며 맞았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백구를 향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였습니다. 수진 씨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백구가 벌떡 일어나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처럼 날카로운 냄새를 맡는 듯한 표정이었죠. 또 그러네, 백구가. 민수가 미안해하며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끝까지 수진 씨 곁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경계하듯이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계속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수진 씨는 정말 예의 바르게 민수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계속 눈에 띄었거든요. 수진아, 회사 일은 어때? 요즘 바쁘지? 네, 좀 바빠요. 특히 출장이 많아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인지 경찰차인지 요란한 소리가 우리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죠.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고요. 무슨 일이려나? 민수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괜찮아요? 제가 물어보자 수진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시끄러워서.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어색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잠시 마을 이장님 댁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손님이 어떻게 그러냐며 거절했어요. 그럼 제가 백구하고 좀 친해져 볼게요. 수진 씨가 그렇게 말하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슬쩍슬쩍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수진 씨는 백구 앞에 쪼그려 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오히려 더 경계심을 드러내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백구야, 이리 와. 무서워하지 마. 수진 씨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백구는 전혀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가방 끈을 물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어머! 수진 씨가 놀라며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백구는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가방 안에 뭔가 위험한 게 들어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가방이 기울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몇 개 바닥에 떨어졌어요. 립스틱, 지갑, 그리고 작은 약병 하나. 수진 씨는 급하게 물건들을 주워 담았지만 저는 그 약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라벨이 절반쯤 찢어져 있었어요. 마치 일부러 떼어낸 것처럼요. 죄송해요. 백구가 왜 이러는지. 수진 씨는 당황한 듯 말했지만 그 표정에서 두려움 같은 게 스쳤습니다. 그때 민수가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백구가 좀 장난쳤을 뿐이야. 수진 씨는 재빨리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수진 씨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도 수진 씨는 자꾸 창밖을 내다보거나 현관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뭔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민수가 물어보자 수진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시골이 너무 조용해서 좀 어색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거짓말로 보였어요. 시골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로 불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수진 씨는 민수방 옆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안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백구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밤이 되면 현관 앞에서 조용히 자는데 오늘은 계속 집안을 돌아다니며 킁킁거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소리였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실루엣이 보였어요. 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거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의 불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런데 그 표정이 낮에 보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날카롭고 긴장된 표정이었거든요. 수진 씨는 거실 창문 근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요. 5분 정도 지나서야 수진 씨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정말 잠이 안 왔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백구의 반응, 사이렌 소리에 질린 표정, 가방에서 나온 의문의 약병, 그리고 새벽에 몰래 거실을 배회하던 모습까지 모든 게 수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또 일찍 서울로 올라간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급한 듯 보였어요. 벌써 가요? 좀 더 있다 가시지. 제가 말했지만 수진 씨는 미안하다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민수가 배웅하러 나간 사이 저는 수진 씨가 머물렀던 방을 확인해 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신문지 조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문에는 교통사고, 뺑소니 같은 단어들이 보였죠. 왜 수진 씨가 그런 기사를 읽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걸 찢어서 버렸을까요? 차가 출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백구야, 넌 뭘 알고 있는 거니? 백구는 대답 대신 작게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엄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뭔가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엄마, 혹시 수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좋다고 둘러대야 할까? 고민이 되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민수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민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다만 백구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현하기는 조심스러웠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이상해요.
수진이는 원래 동물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민수도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확실한 걸 알아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상자가 떠올랐어요. 2년 전 이 집에 빈집털이가 든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 후로 불안해서 인형 모양의 작은 CCTV를 하나 사둔 게 있었어요. 당시에는 며칠 써보다가 별일이 없어서 그냥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써볼까?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그 CCTV를 꺼냈습니다. 귀여운 곰 인형 모양이었는데 눈 부분에 아주 작은 카메라가 숨어 있었어요. 사용법을 다시 익히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요즘 기계들은 다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에이, 이런 복잡한 걸. 혼자 투덜거리며 설명서를 보고 또 보고 했어요. 민수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괜히 의심받을 것 같아서 혼자 해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씨름한 끝에 드디어 연결에 성공했어요. 핸드폰 화면에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거실 책장 위에 자연스럽게 놓아두었어요. 다른 인형들 사이에 섞어두니까 전혀 눈에 띄지 않았죠. 이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알 수 있겠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제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몰래 감시한다니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 싶었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나이 들면서 의심병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백구를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수진 씨만 얘기 나와도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백구야, 내가 나보다 확실한 것 같아. 백구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엄마 제 말이 맞다니까요라고 하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고 민수가 또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이번 주말에 또 오고 싶어 해요. 이번엔 토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 좋지. 저는 평온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CCTV를 시험해 볼 기회가 온 거죠. 그 주간 내내 저는 CCTV 사용법을 완벽하게 익혔어요.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보는 것부터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는 방법까지 모든 걸 마스터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수진 씨는 이번에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정중함 뒤에 숨겨진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되어 반가워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백구를 향했습니다. 역시나 백구는 또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킁킁거리며 수진 씨 주변을 맴돌다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죠. 또 그러네. 미안해, 수진아. 민수가 당황해하며 백구를 달랬지만 저는 백구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번에도 분명 특정한 냄새에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많네요. 며칠 전에는 우리 동네에서도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던데. 그 순간 수진 씨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디서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정확한 곳은 잘 모르겠는데 시골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다치셨다던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어요. 실제로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수진 씨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군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식사 내내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했어요. 거실에서 민수와 수진 씨가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잘 작동하네.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했어요. 이제 혹시 밤에 또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였거든요. 밤 10시쯤 민수와 수진 씨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안방으로 가서 CCTV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새벽 1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안방 쪽을 향해 걸어왔어요. 제가 있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안방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귀를 문에 대고 안의 기척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수진 씨는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 쪽으로 향했죠.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았는데 CCTV 각도상 정확히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서랍을 여는 소리나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분 정도 지나서 수진 씨는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한동안 더 지켜봤지만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부엌을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늦잠을 자는 사이에 저는 부엌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 제가 정리해둔 순서와 약간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이 그랬습니다. 역시 뭔가 찾고 있었어. 하지만 뭘 찾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수진 씨는 아침 식사 때도 평소와 달랐어요. 자꾸 시계를 보고 핸드폰도 계속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일찍 가셔야 하나 봐요? 제가 물어보자 수진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리고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배웅하러 나간 사이 저는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새벽에 수진 씨가 움직이던 모습을 천천히 자세히 보면서요. 그런데 한 장면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수진 씨가 부엌에서 나올 때 손에 작은 종이 같은 걸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를 가져간 것 같았거든요. 뭘 가져간 거지? 저는 부엌 서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없어진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차가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제게 다가왔어요. 넌 정말 뭔가 알고 있구나. 나도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 하지만 아직도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왜 새벽에 몰래 부엌을 뒤졌는지, 왜 백구가 그렇게 경계하는지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다음번에 수진 씨가 또 온다면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찻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이라니.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의심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니? 사실 몇 주 전부터요. 수진이도 좋아하는 것 같고, 민수는 화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 제 의심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저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수진이가 또 올 거예요. 그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또 온다고? 저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 했어요. 그래, 잘 대접해줘야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번이야말로 확실한 진실을 밝혀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말이 왔어요. 수진 씨는 이번에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였고 가방을 꽉 껴안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백구는 예상대로 수진 씨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렸어요. 이번에는 특히 가방 쪽에 집중하는 것 같았죠.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칠 게 없도록 각도도 조금 조정해뒀어요. 식사 시간에 민수가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결혼 얘기를 엄마한테 했어. 그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직 이른 얘기지만 뭐가 이르다고 그래. 나이도 있는데. 민수는 웃었지만 저는 수진 씨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다만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 씨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당장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오히려 편안해하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온 모양이었어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먼저 쉬고 있어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고 나가자 거실에는 저와 수진 씨만 남게 됐습니다. 수진 씨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수진 씨의 행동을 슬쩍슬쩍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10분쯤 지났을 때
수진 씨가 갑자기 가방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더 집중해서 봤습니다. 수진 씨는 가방 안을 뒤져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점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있어야 할 게 없다는 듯이요.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수진 씨가 열어놓은 가방 쪽으로 직진했죠. 백구야, 안 돼. 저는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구는 가방 끈을 물고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수진 씨가 놀라며 가방을 잡으려 했지만 백구의 힘이 더 셌어요. 가방이 기울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갑, 화장품, 핸드폰 충전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굴러나왔어요. 작은 약병 하나, 그리고 플라스틱 조각들. 그런데 그 플라스틱 조각들을 자세히 보니 자동차 범퍼 파편 같았어요. 빨간색과 은색이 섞인 부서진 조각들이었죠. 아, 이런. 수진 씨는 급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플라스틱 조각들을 서둘러 집어넣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봤습니다. 수진 씨, 그게 뭐예요? 제가 물어보자 수진 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 이건 제 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주차할 때 살짝 긁혀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방에 보관하세요? 제가 다시 물어보자 수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급하게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약병 하나가 소파 밑으로 굴러갔어요. 저는 그걸 주우려고 몸을 숙였는데 라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코올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의료용 알코올이었어요. 이것도 수진 씨 거예요? 저는 약병을 들어 올리며 물어봤어요.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상처 소독용으로. 상처요? 어디 다친 데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수진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민수가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과 당황한 수진 씨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백구가 가방을 건드려서 미안해요. 수진 씨가 급하게 말했지만 민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제 얼굴을 살펴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백구가 장난친 거야. 저는 일단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CCTV를 지켜봤어요. 혹시 수진 씨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새벽 2시쯤 예상대로 수진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거실로 가지 않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밖으로 나가려는 건 아니겠지?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수진 씨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5분 정도 지나서 수진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범퍼 조각들은 뭘까? 왜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벌써 가게요? 점심이라도 먹고 가지. 제가 말했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말하는 수진 씨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역력히 보였어요. 민수가 배웅하러 나간 사이 저는 수진 씨가 머물렀던 방을 확인해 봤어요. 침대 옆 쓰레기통에서 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작게 찢어져 있었지만 사고, 목격자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왜 수진 씨는 계속 그런 기사들을 보고 찢어서 버리는 걸까요?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내 덕분에 중요한 걸 봤어. 그 가방 안에 뭔가 있었지?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것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것 같다는 걸.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어요. 다음번에는 더 확실한 걸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민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민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걸까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니?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어두워요. 그리고 자꾸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고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 같달까요? 민수의 말을 들으니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걸까? 글쎄요. 직접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민수도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이번 주말에 또 온다고 했지? 네, 그런데 이번엔 금요일 밤에 와서 일요일에 간다고 해요. 좀 더 오래 있고 싶다고. 더 오래? 저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혹시 더 긴 시간 동안 뭔가를 찾으려는 건 아닐까요? 그래, 좋지. 푹 쉬다 가라고 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번이야말로 확실한 증거를 잡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CCTV 시스템을 완벽하게 점검했습니다. 각도도 다시 조정하고 녹화 용량도 충분한지 확인했어요.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수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오후 6시쯤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에 피로감이 역력해 보였고 가방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어서 와요. 오늘은 일찍 왔네요. 네, 일찍 끝나서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는 게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참 무서워요. 특히 뺑소니 사건들. 그 순간 수진 씨의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수진 씨는 급하게 젓가락을 주워들며 대답했어요. 네, 손이 미끄러져서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였어요. 뺑소니라는 단어에 과도하게 반응한 거였죠. 최근에 우리 근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디서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확한 곳은 모르겠지만 저녁 시간에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걷다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수진 씨는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했어요.
계속 물만 마시고 있었죠. 밤 10시가 되어서 민수와 수진 씨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안방으로 가서 핸드폰으로 CCTV를 켜놨어요.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번에는 거실이 아니라 바로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여기로 오는 건 아니겠지?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다행히 수진 씨는 안방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CCTV 각도상 정확히 보기는 어려웠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수진 씨가 거실로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 씨가 소파에 앉아서 가방을 열더니 지난번에 봤던 그 범퍼 파편들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면서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통해서도 수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진 씨가 파편 중 일부를 작은 비닐봉지에 따로 담더니 나머지는 다시 가방에 넣는 거였어요. 왜 나누어서 보관하지? 그리고 나서 수진 씨는 그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현관 신발장 뒤쪽 어딘가에 그 봉지를 숨기는 것 같았어요. 모든 걸 마친 수진 씨는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더 지켜봤지만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저 범퍼 파편들, 분명히 사고와 관련된 거야. 그리고 왜 일부는 따로 숨겨놓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늦게 일어났어요. 밤늦게 활동한 탓인지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죠. 잠 잘 잤어요? 제가 물어보자 수진 씨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요? 무슨 소리요? 그냥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은 게. 수진 씨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확신했어요. 자기가 밤에 돌아다닌 걸 들킬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혹시 백구가 밖에서 돌아다녔나 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진 씨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침 식사 후 민수가 잠시 마을 회관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현관 신발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거실에 있어서 쉽지 않았죠. 수진 씨, 마당에 나가서 바람 좀 쐬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아, 네. 그럴까요? 수진 씨가 마당으로 나간 사이 저는 재빨리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장 뒤쪽을 살펴보니 과연 작은 비닐봉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자동차 범퍼 파편들이 들어 있었어요. 빨간색과 은색이 섞인 명백히 사고로 인해 부서진 조각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 하나에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섬유 조각이었어요. 옷감 같은 것들이 파편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사람을 친 증거야. 저는 급하게 핸드폰으로 그 파편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봉지를 원래 자리에 다시 숨겨뒀죠.
마당에서 수진 씨와 백구가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수진 씨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죠. 민수가 돌아온 후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수진 씨를 관찰했어요. 자꾸 현관 쪽을 힐끗거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수진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제 눈에는 피곤함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감으로 보였어요. 그날 오후 수진 씨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는 것 같았는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어머, 괜찮아요? 제가 물어보자 수진 씨는 급하게 핸드폰을 주워들며 대답했어요. 네. 그냥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 후로 수진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계속 초조해하고 자꾸 시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수진 씨,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면 말해봐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진 씨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진 씨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인지 구급차인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수진 씨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저는 먼저 올라가야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아, 어디가? 민수가 놀라며 물어봤지만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민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이상해요.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백구도 제 결심을 아는 듯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셨네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엄마, 정말 경찰서에 가시려고요? 일요일 아침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응,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민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지난밤 수진 씨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수진 씨는 그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간다며 급하게 떠났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도망치듯 말이죠. 어머님,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차에 타면서도 수진 씨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차가 멀어져 간 후 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같이 경찰서에 가자. 도대체 뭘 발견하셨길래? 일단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는 안 돼. 저는 현관 신발장에 숨겨진 비닐봉지를 그대로 두고 사진만 찍어둔 상태였거든요. 증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오후 2시쯤 저희는 동네 파출소에 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뺑소니요? 어떤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백구의 이상한 반응부터 시작해서 CCTV로 목격한 내용, 그리고 숨겨진 범퍼 파편까지. 경찰관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핸드폰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주자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어제 아침에요. 현관 신발장 뒤에 숨겨져 있던 걸 발견했거든요. 그 여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수진이라고 해요.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고, 경찰관은 메모를 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집에 아직 그 물건들이 있나요? 네, 그대로 둬뒀어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죠. 저희는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경찰관은 현관 신발장에서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확실히 자동차 범퍼 파편이네요. 그리고 이 섬유 조각들. 경찰관도 파편에 끼어 있는 섬유 조각들을 확인했어요. 이건 감식과에서 정밀 분석해 봐야겠어요. 혹시 CCTV 영상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으로 그동안 녹화해둔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수진 씨가 새벽에 범퍼 파편을 만지작거리는 장면, 그리고 일부를 따로 분리해서 숨기는 장면까지. 이건 증거 은닉으로 볼 수 있겠네요. 경찰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이 근처에서 뺑소니 사건이 있었나요? 제가 물어보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주 전에 있었어요. 저녁 7시쯤 시골길에서 70대 할머니가 뺑소니를 당하셨거든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제 추정이 맞았던 거예요. 다행히 할머니는 크게 다치지 않으셨지만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그럼 이 파편들이 현장에서 발견된 파편들과 대조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정말 수진이가 그런 일을? 민수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수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봅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김수진 씨의 개인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직장이나 주소 같은. 저는 민수에게 시선을 보냈어요. 민수야, 수진 씨 회사가 어디라고 했지? 강남에 있는 무역회사요. 그리고 집은 서초구. 민수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했어요. 좋습니다. 일단 이 정보로 신원을 확인해 보고 차량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민수는 그 사이 수진 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하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중요한 진전이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한번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저와 민수는 서둘러 경찰서로 갔어요.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희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먼저 김수진 씨의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범퍼 수리 이력이 있더군요. 언제요? 정확히 뺑소니 사건 다음 날이에요. 그것도 새벽에 24시간 수리업체에서. 형사는 서류를 펼치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제공해 주신 파편들을 현장 증거와 대조한 결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섬유 조각들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재질이었고요. 그럼 정말, 네, 김수진 씨가 가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입니다. 휴대폰 위치요? 사건 당일 오후 7시경 김수진 씨의 휴대폰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게 확인됐어요.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정말 수진이가 증거가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김수진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형사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미제 사건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눈이 어두워서.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엄마는 어떻게 알아차리신 거예요? 저는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살 흔들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백구가 알려줬어. 개들은 사람보다 예민하거든. 그 후 며칠 뒤 형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김수진 씨 소환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자백했어요. 자백을? 네, 사고 당일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를 치고도 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도망쳤다고. 형사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후에 겁이 나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데 어르신 집에 올 때마다 범퍼 파편들을 가져와서 숨겨두었다고 하네요. 우리 집에 왜? 혹시 수사가 시작되면 자기 집이나 차에서 발견될까봐 두려워서였대요. 시골집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결국 수진 씨는 뺑소니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백구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수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더 잘 들을게요.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생길 거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수진 씨의 최종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었거든요. 어르신, 김수진 씨가 정식 기소됐습니다. 형사님의 전화를 받은 건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기소요? 네, 뺑소니 치상과 증거인멸 혐의로요. 실형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김수진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형사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께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고맙다고요? 네, 자기가 계속 숨기고 살았다면 더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어르신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벌을 받더라도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고맙다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을 고발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다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혼자 감당하느라. 민수는 그 후 며칠 동안 많이 우울해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하지 마. 누구라도 속을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잖아요. 민수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야, 사실 엄마도 확신한 건 아니었어. 그냥 백구 반응이 너무 이상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백구가 민수 옆으로 다가가더니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위로하려는 것처럼요. 백구야, 넌 정말 대단해. 민수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백구는 꼬리를 살살 흔들며 민수의 손을 핥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번 일이 단순히 범죄자를 잡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민수와 함께 대문 앞에 서 계셨는데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니 손에 든 과일 상자를 내밀었어요. 저는 박영순이라고 해요. 혹시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때 사고? 네, 맞아요. 덕분에 가해자를 찾게 됐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박영순 할머니는 그날의 사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녁에 산책하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는데 그때의 충격 때문에 한동안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해자를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정말 안도가 됐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나이도 많고 크게 다치지도 않았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반드시 밝혀져야죠. 경찰분 말씀으로는 어르신이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모를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박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백구야,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백구는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요. 그때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저도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가? 처음에는 배신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진 씨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자백한 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계속 숨기고 살았다면 수진 씨도 더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엄마,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덮어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거요. 민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잘 생각했어. 며칠 후
저는 동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일에 대해 말했어요. 은옥이 정말 대단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걔가 저렇게 예민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웃들은 백구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백구야, 넌 정말 훌륭한 탐정이야. 마을 이장님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백구만의 공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백구와 단둘이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백구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려준 건 냄새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 백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런 걸 알려준 거였어. 그 순간 백구가 작게 한번 짖었어요. 마치 맞아요. 엄마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한 달 후 수진 씨의 1심 판결이 났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이었어요. 형사님께서 전화로 알려주셨는데 수진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진 씨가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어르신과 백구에게 평생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백구를 불렀어요. 백구야, 이리 와.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제게 달려왔어요. 너 덕분에 큰일을 했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거야. 백구는 제 무릎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어요. 수진 씨 인생도 구했고, 박 할머니의 마음의 짐도 덜어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 네,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알아가 볼 생각이에요. 민수는 웃으면서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야, 다음번에도 잘 부탁해. 백구는 꼬리를 크게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안방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의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보다도 때로는 동물이 더 순수한 직감으로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요. 백구는 제 침대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백구야, 사람보다 먼저 진실을 맡은 건 내 코였구나.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해. 백구는 자는 듯 말 듯 한 상태에서 꼬리를 한번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걱정 마세요. 엄마라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평온한 밤이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백구는 여전히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가족이자 진실을 알아차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진실들이 많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기를 갖고 진실을 마주할 때, 그리고 옆에 백구 같은 믿음직한 동반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